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Realism. 나토가 중국에 등지자 한국 400조 시장 꿀꺽한 상황. 한국이 동북아시아 패권을 쥘 수밖에 없는 가장 확실한 이유. 지난 5월 5일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북아시아에 위치한 한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사이버 방위센터 CCDCOE의 정회원으로 정식 가입하게 된 것인데요. 아시아 국가가 이 기구의 정회원이 된 유일한 사례이기에 전 세계적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가입으로 이 기구의 정회원은 총 32개국이 되었는데요. 나토 회원국으로 이뤄진 27개국과 한국과 같은 나토 비회원국이 소속된 기여국 지위의 5개국으로 CCDCOD는 명실상부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안보 협력 기구가 되었습니다. CCDCOD는 웹사이트를 통해 기술, 전략, 운영 및 법률의 중점 분야를 망라한 사이버 방어 연구, 훈련 및 연습 분야에서 우리 회원국과 나토를 지원하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나토 연합국과 동맹 이상의 파트너들과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하였는데요. 사실 한국은 2019년 일찍이 가입 의향서를 제출하고 나토 사이버 방위센터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사이버 훈련인 락드쉴즈에 2020년부터 2년 연속 참가하는 등 꾸준히 가입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3년 넘게 나토 측이 별다른 움직임이 없었는데요. 하지만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세계 정세가 급변하기 시작하면서 한국의 가입이 신속히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오히려 나토에서 먼저 한국의 참여를 간절히 요구하였다고 하는데요. 이는 한국의 우수한 네트워크 통신망 기술력이 유럽의 사이버 안보, 구체적으로 중국의 위협을 억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4월 28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은 나토 주최 회의 중 질의응답에서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전략이 있냐는 질문에 중국의 부상은 우리의 안보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우리의 중요 기반 시설을 통제하려는 중국의 시도에서 5G와 같은 기술 및 인프라를 다룰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을 시행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나토가 호주, 뉴질랜드, 한국과 같은 민주주의 국가들과 함께 공동의 가치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죠. 이처럼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에서 알 수 있듯 나토 사이버 방위협력체의 가입은 러시아뿐만 아니라 이미 유럽 내 큰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국을 억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인 셈입니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의 인프라 구축 사업인 1대1로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 게이트웨이라는 인프라 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여기에는 5G 이동통신망 네트워크 설비 구축이 핵심 프로젝트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5G는 단순히 휴대전화 통신망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철도, 항구, 공항, 위성, 미사일, 레이더 등 군사, 민간 모두 통용되는 대표적인 듀얼 유즈 굿즈로 4차 산업의 핵심 분야입니다. 자동차, 제조, 헬스케어, 운송, 농업, 보안안전, 미디어, 에너지, 유통, 금융 등 5G가 끼치는 사회경제적 파급 효과는 어마어마한데요. 즉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선도하기 위한 미래사회의 경제력 기반이 5G 구축에 있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5G 기술 및 인프라 선점을 위한 치열한 기술 경쟁을 벌이는 중이죠. 작년까지만 해도 중국 화웨이가 유럽에서 5G 기술을 철도 물류 산업에 첫 도입하면서 큰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화웨이는 5G 기술을 통해 전통적 철도 물류 산업을 강화하고 겐트리 크레인 원격 제어도 가능하게 되면서 연간 100만 TEU의 컨테이너를 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동조하는 중국과 유럽 내 국가들의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게 되면서 상황이 급속도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영국은 중국 화웨이를 5G 사업에서 퇴출시켰고 이제는 법으로 중국 장비 업체를 배제하기로 하였으며 최근 독일 또한 화웨이와 같은 중국계 비신뢰 제조사 5G 네트워크 장비 사용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중국의 입지가 상당히 줄어들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국의 나토 사이버 방위협력기구 가입으로 인해 유럽 내 한국 5G 기업들의 시장 점유율이 대폭 향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였는데요. 역시 중망한데 중국이 망하면 한국이 대박난다. 통신장비 시장의 점유율은 지난해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GT, 삼성전자 순이었지만 최근 시장조사 업체 데로르는 삼성전자의 올해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이 20%대까지 커질 것으로 분석하였습니다. 중국의 자리를 다 빼앗을 수 있다는 것이죠. 유럽이 사이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배제하기로 하면서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망 사업에서 한국의 입지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최근 세계 5G 주요조사에서 한국이 1위를 휩쓸었다는 놀라운 지표가 나왔습니다. 역시 차이나와 차이나. 2019년 4월 3일 세계 최초 5G 서비스를 상용화한 한국은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모두 갖췄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5G 투자 성과는 글로벌 시장에서도 크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오픈시그널, 옴디아, 루트매트릭스 등 유력 시장조사 업체에서 조사한 세계 주요국 5G 서비스 수준을 비교 평가한 결과 우리나라 5G가 단연 세계 최고 수준으로 측정되었는데요. 국가별 5G 다운로드 속도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속도는 351.2Mbps로 조사 대상 15개국 중 1위를 기록했습니다. 2위인 미국의 5G 속도가 한국의 5분의 1에 불과하니 뭐 말 다 했죠. 루트매트릭스는 지난해 한국 서울, 스위스 7위,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등 5G 상용화 선두국 주요 도시를 대상으로 접속률과 평균 다운로드 속도를 조사했는데 한국의 수도 서울이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며 2관왕에 올랐습니다. 세계 5G 기술력을 선도하는 한국 기업들 가운데 특히 삼성전자는 전 세계에서 독보적으로 5G 관련 핵심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업계에 따르면 독일 특허 조사 기관 IP리틱스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삼성전자는 5G 표준 기술 특허 점유율 1위에 올랐습니다. 노키아, 퀄컴, 화웨이 등이 그 뒤를 이었는데요. 표준 기술 특허란 특정 사업에 채택된 표준 기술을 구현하는데 반드시 사용할 수밖에 없는 필수 기술 특허를 말합니다. 삼성이 만든 기술이 전 세계 표준으로 좋든 싫든 무조건 로열티를 제공하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활성화된 5G 특허 중 유럽 특허청 또는 미국 특허청에서 승인받은 특허 점유율도 2위에 달하는데요. 로열티 수입 확보는 물론 글로벌 시장의 기술 경쟁에서 삼성전자가 우위를 점한 셈입니다. 이런 기술력을 기반으로 최근 4월 삼성전자는 미국 이동통신 사업자인 DC네트워크에 1조 원 규모의 5G 통신 장비를 공급했습니다. 이번 수준은 2020년 9월 버라이즌과의 8조 원 규모 장비 납품 계약에 이은 미국 내 두 번째 규모인데요. 올해 초에는 영국에 5G 기지국 상용 신호를 송출하면서 처음으로 유럽 내 상용 가동을 시작하였고 최근 유럽 내 중국 손절 움직임과 한국이 나토 사이버 방위협력 기구에 가입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수주를 따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토 사이버 방위협력 한국이 아시아 유일 참여국이 된 데에는 이러한 뛰어난 기술력을 갖췄기 때문인데요. 나토가 아쉽지 않으면 가입을 승인할 리가 없는데 이는 일본의 상황과 비교해보면 더욱 여실히 드러납니다. 일본은 그동안 나토 산하협력기구에 가입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습니다. 지난달 하야시 요시사마 외무상은 벨기에 브뤼셀에서 나토 파트너국 합동외무장관 회의에 참석해 나토와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는데요. 하야시 외무상은 국제질서가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유럽과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를 분리해 논의할 수 없다며 일본이 나토에 참여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이름 자체부터 북대서양 조약기구인 나토에 아시아 국가가 참여하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 유일한 대안은 나토 사이버 방위협력체와 같은 단체를 통한 우회적인 협력인데 현재 일본의 IT 기술력을 고려했을 때 나토 측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달 스위스 비즈니스 스쿨 IMD가 발표한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일본은 64개국 가운데 28위에 그쳤습니다. IMD는 고부가 가치를 생산하는 인재가 부족해 시대에 대응하는 스피드가 결여돼 있다며 그 결과 세계에서 승부할 수 있는 사업을 키우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일본의 약점이 미국과 한국 등과의 차이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하였습니다. 이처럼 일본은 인적 자원과 관련한 항목에서 큰 약점을 드러내는데요. 디지털 및 테크놀로지 관련 기술에서 62위였고 빅데이터 활용 능력은 63위였으며 국제 경험과 기업의 민첩성 등 2개 항목에서는 64위로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명실상부 IT 기술 세계 최하위권이죠. 상황이 이러니 나토 회원 국가들이 사이버 보안을 팩스로 하려 하지 않는 이상 일본의 참여는 무의미한 것입니다. 반대하면 니혼진, 나토가 중국을 적성국으로 규정지으며 모든 인프라 사업에서 배제하고 그 대안으로 세계 1위 혁신국가인 한국과의 협력을 늘려나가겠다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수순인데요. 이러한 움직임에 당연히 중국은 한국을 비방하며 나토와 한국의 협력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의 영문판 글로벌타임스는 나토가 동북아시아의 국가를 집어삼킨다며 한국의 CCDCOE 가입을 비판하였는데요. 중국 군사 전문가 겸 시사평론가인 송중핑은 한국의 안보는 나토의 정치 군사적 신복이 되기보다는 주변국과 상호 신뢰를 쌓아야만 보장받을 수 있다고 말했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러시아의 불안감을 자극할 수 있지만 한국이 하는 일은 중국, 러시아, 북한을 포함한 주변국들과 더 많은 대립을 촉발해 이 지역의 난기류를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이 반대하니까 더 하고 싶네. 특히 중국 관영 황구시보의 전 총편집인인 후시진은 한국을 향해 한국의 결말은 결국 우크라이나 꼴처럼 될 것이라는 발언을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후시진의 공격적인 주장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러시아 측 논리를 아시아에 대입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 같은 말을 들은 국내 네티즌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고전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너 어디 아프냐? 중국은 러시아 꼴 나겠네 라며 반박하였습니다. 많이 아프면 약을 발라 훅시지나. 한편 중국 네티즌들은 한국의 우수한 5G 기술력을 고의로 깎아내리며 한국의 5G 속도가 중국보다 빠른 건 나라 면적이 작기 때문이라면서 중국의 대부분의 성은 한국 전체 면적보다 큰데도 통신이 원활하고 잘 터진다라고 하였습니다. 과연 정말 그런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잘 터지긴 하네요. 이상으로 리얼리즘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현명하고 지혜로운 여러분의 의견을 지금 댓글에 남겨주세요.